이재명 후보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세 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완전히 35%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KSOI에서는 33.8%, PNR에서는 35.5%,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는 36.8%, 40%, 그러니까 38선에서 막혀가지고 지금 40%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속이 뭐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미칠 지경이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닷없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아주 세게 공격하고 나왔어요. 공격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헛발질을 한 걸로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되면 완전 검찰공화국이 된다. 그게 하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없는 죄도 묶어가지고 나는 깜빵에 갈 것이다. 감옥에 갈 것이다. 스스로 얘기를 지금 하고 나섰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아주 강하게 어제 채널A에서도 했지만요. 아, 그랬습니까? 예, 이걸 다뤘거든요. 예, 저는 못 다뤄가지고요. 이재명이가요. 예. 제가 그랬죠.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이재명이가 대장동으로 교도소에 갈 수는 있다. 제가 그래 방송에서 이재명이가 교도소에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죄가 없어 가지는 않는다. 아니 이재명이 죄가 하늘을 덮고 바다를 메우는데 이재명이 죄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이재명이 너 대장동에 700억 그분 700억 돈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비 23억 대납 있고 그 다음에 뭐 조폭연루 그 다음에 김사랑씨 강금 지금 이게 이재명이 죄가 차고 넘치는데 왜 죄 없이 갑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가 교도소는 갈 수는 있지만 죄가 없이 가는 건 아니고 죄가 차고 넘친다. 있는 죄로도 있는 죄로 간다. 가야 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고 방송에서 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이가 되면 뭐 이게 검찰공화국? 그저 그래. 야 이재명이 네가 되면 조폭공화국이다. 이재명이가 되면 조폭공화국, 공수처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국제 마피아파가 설치나요? 그럼요. 성남에 국제 마피아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조폭들이 판치고 있는데 이재명이 형님이 대통령 되면 뭐 성남만 하겠어요? 뭐 온데 다 놓겠죠. 그럼 이게 조폭공화국이 검찰공화국보다 낫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이게 명색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게 죄가 없이 뭐 자기가 끌려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나라 이게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아주 부적절한 잘못이고 아마 이게 본인이 예감에는 교도소를 갈 것 같은가 봐. 근데 자기는 죄가 없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본인이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지지층들한테는 공포 마케팅 있잖아. 공포. 옛날에 야 너가 노무현도 죄 없이 안 죽었냐 검찰한테. 그러면 나도 이게 죄 없이 내 교도소 가면 되느냐. 그러니까 내 좀 도와달라. 이런 이게 지지층들한테는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이게 여러 가지 복합 전략으로 넣었지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걸 스스로 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설계자라고. 속으로는 야 이건 내가 떨어지면은 대장동 때문에 가는구나 이렇게 속으로는 좀 쩔린다 할까? 그런 것 같죠? 지금은요. 지금 이게 제가 저번 주에 방송할 때 박사님하고 한식해 주거나 뭐 청명 그 이야기 했잖아요. 청명해 주거나 뭐. 이재명이가 떨어지면 바로 교도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뭐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치더라도 탄핵이나 아니면 이게 퇴무 있잖아요. 그때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대장동으로 이재명이가 교도소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림자 있잖아. 정진상. 그림자가 이게 조사를 받았잖아요. 제가 이제 출입 기자들하고 쭉 자료도 주고 저도 이게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 있잖아. 제가 변호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대장동에 얼마나 제가 정보가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게 정진상이는
2월 6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거든요. 예. 요걸 넘겨버리면 검사들이 직무유기로 다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정진상이가 기소가 되면, 자, 정진상이가 이재명이가 바늘이면 정진상이가 실입니다. 예. 이재명이가 몸이면 정진상이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림자가 몸체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또 이게 바늘하고 실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은 이게 정진상이가 기소됐다는 말은 이재명이가 기소된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진상까지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김만배 결정적인 게 놓잖아. 내가 가장 정보를 많이 얻고 의지한 데는 1번이 김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제가 맡은 최윤길이고 예. 3번이 조모 의원이다. 이랬거든요. 예. 의원 아닙니다. 조모는 실명을 안 밝히기 때문에. 이 아마 말은 시의원님 모양이죠, 시의원. 조모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 예. 근데 중요한 게 1번이 김용이라고 그랬어요. 김용이가 누굽니까? 지금 이게 김용이가 시의원 두 분하고 예결위원장 했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의 조직 부본부장이에요. 이게 김용입니다. 이재명도 최측근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말은 이게 김용과 정진상이가 교도소 가면 그러면 이게 이재명도 서늘하지. 완전히 자기 목 턱 밑에까지 지금 이게 칼날이 왔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이제 재발절인격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또 밝혀져야 할 게 이 재판거래도 밝혀져야 합니다. 아, 재판거래. 예. 김만배가 이 얘기를 했대요. 그 재판거래의 핵심은 권순일을 8번이나 만나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했는데 권순일은 실제로 4번인가 3번뿐이 안 만났고 은수미 이 부분까지도 김만배가 얘기를 했잖아요. 은수미는요. 예. 정말 이게 이재명도 마찬가지인데 은수미는 제가 이게 듣도 보도 저도 변호사 96년부터 법조 생활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그 항소 이유 적을 때 있잖아요. 항소 이유 적을 때 보통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잘못된 거는 길게 적어요. 예. 근데 형량이 좀 뭐 많다 또는 형량이 적다고 검사가 항소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그냥 양형이 부당하다. 예. 이렇게 한 줄로 적는 게 관행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은수미 있잖아요. 예. 은수미가 이제 이거 항소할 때 검사가 항소 이유서를 양형부당 짧게 적고 구체적인 사유를 안 적었다. 예. 이래가지고 이게 파기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은수미를. 예. 근데 그게 김만배가 노잖아, 녹취록에. 야, 터져도 은수미, 그 재판이게 내가 시장직은 유지시켜줄게. 임기를 100만 원 채우도록. 밑으로는 임기 채우도록 시장직 유지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그대로 됐잖아요. 재판거래 한 거란 그게 말이에요. 이재명 재판거래 한 달 전이란 말이야, 한 달 전.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서 이게 뭐 오리동부터 내가 다 사업권, 성남은 내 나와버리니까 내가 사업권 다 따온다, 은수미 내가 살려주서니까 이게 노잖아요. 성남은 내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이다, 우리 땅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그 은수미가 운동권의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 운동권 여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유은혜하고 은수미예요. 근데 유은혜는 어떤 선배 그러더라고. 얼굴이 예뻐가지고 그냥 유은혜 보려고 대모하러 갔대. 예. 근데 가장 독점은 은수미래. 옛날에 은수미가 그 필리버스터 할 때 봤잖아요. 예. 이 은수미가 운동권 중에 운동권인데 조폭이 도와주는 이게 차량 타고 하다가 당선 무형이 넣었잖아요. 네. 이걸 대법원에서 김만배가 작업해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남을 다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죠. 대법원까지도 이렇게 정말 재판거래로 흔들린다. 재판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사법부 자체가 흔들리는 건데 지금 하급심에서 정말 뜻이 있는 양식 있는 그런 판사들이 지금 사법부를 지켜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저는 거짓말 김명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같이 이재명하고 손잡고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김명수하고 권순일이가 최고니까 그 몇 놈이 다 치겠다 봐야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게 2달도 안 돼가 퇴임해가지고 1,500만 원씩 받게 됐잖아요. 이게 죽을 때까지 받으면 50억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받으면 50억 되는 거예요. 평균 수명에. 그 50억 그런 얘기도 김만배가 다 지명해서 사람 이름까지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대법관이 이게 그냥 사건의 당사자를 8번 면담하고 만나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결국에 이재명도 그렇고 은수미도 그렇고 결국에 김명수, 권순일 이쪽에 재판 거래에서 성남시 간 거예요. 그걸 전부 이게 김만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충분히 월 1,500이 작은 돈입니까? 등록도 안 한 변호사인데 월 1,500이 이게 왜 뇌물로 빨리 기소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은수미 90만 원 판결 내려준 그 대법관도 이 김명수가 지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김명수 얘기를 들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 판결할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지명된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게 탄핵 때문에 전부 이게 문재인가 선관위도 전부 이게 문재인가 다 지명했잖아요. 대부분 되게 그런 거고 따라서 저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뭐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검찰 공화국론을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면 그런 정권이 생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과거 안철수 후보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해갖고 MB를 부정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번 이재명의 검찰 공화국론도 본인 스스로를 옥죄는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는 백일화에 그런 거 아니었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이 말을 하니까요. 예. 제가 어제 방송 나갔더니 좌파 패널들이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요. 멘붕이죠. 누가 김관옥 씨라고 있잖아요. 예. 계명대학교 교수죠. 예. 김관옥 예. 교수 있잖아. 예. 이거는 이제 이분은 이재명 말을 또 이게 합리화시키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게 그 역사적 예를 보면 노무현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노무현가 죄 없이 검찰한테 희생당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재명이도 노무현처럼 죄 없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노무현이 죄 없이 죽었습니까? 부인이 그 누구한테 받은 게 다 넣었잖아요. 자식들 미국에 집 산 거 다 넣었잖아요. 이거 조사받다가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노무현도 저는 완전히 죄 없이 가족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더 황당한 게 이성훈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예. 이성훈 변호사가 이게 자주 그 요즘 좌파 편을 놓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죄 없이 간 사람 중에 예를 들면서 박근혜를 예를 들면 저 길을 의심했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뭐 죄에 비해서는 윤석열이가 잘못해가 검찰공화국으로 박근혜 45년 한 게 아니냐고. 야 제가 살다 보니까 좌파 패널이 박근혜 대통령 편드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이 좌파 패널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 이재명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고요. 그걸 이게 또 100번 떠나서 아까 제가 화두를 던졌죠. 검찰공화국이 그래도 이게 조폭공화국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가장 웃기는 게 특수부 수사를 받다가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랬겠느냐고 했는데 아니 지금 이재명 때문에 의문사한 사람들은 또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것부터 해명을 해야 하는데 뭐 특수부 공개하고 그 특수부 출신의 이제 윤석열 아니냐 그런 걸 빗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 의문사는 왜 말 안 하느냐 그렇게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 김문기 씨, 그다음에 유한기 씨, 그다음에 이병철 씨, 지금 이게 대장동만 관련해도 지금 3분 아닙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요 이런 이게 발언들은 갈수록 이게 그 자살골 있잖아요. 저는 요즘 이게 이재명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성을 좀 상실한 것 같아요.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는 김건희 씨가 폭로하면 선거 끝났다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잖아. 김건희 씨 폭로하면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에 폭탄을 투여해가지고 선거 끝났다고 봤는데 그 폭탄이 폭죽으로 바뀌가 축하. 이렇게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 나버렸잖아. 예. 요즘 이게 이재명이가 제정신이 아니고 멘붕이 오다 보니까 막 발언하는 게 전부 이게 마이너스 자살골만 지금 엮고 있는. 옛날에도 이게 이재명이가 무식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요즘 이게 저는 상당히 그 이성을 잃고 있다 봐요.
아무래도 너무 지지율이 정체에 빠지다 보니까 이걸 돌파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꾀를 낸다는 게 죽을 꾀를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 지지율 정체를 돌파하는 방법 하나로 현재 그 386 지금 586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줄여서 86그룹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운동권 출신들이 한 30여 년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좀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김종민 의원이라고 법사위원 있잖아요. 그것도 친문입니다만 또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옛날에 아주 유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하철 개보라고 그랬어요. 어느 구멍에서 나올지 모른다. 하도 지하철은 출구가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지지율 정체의 돌파구도 마련하고 기득권의 그런 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86그룹이 용퇴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딱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 김종민이가 누구냐? 어떤 분이 이게 김종민이 뭐 목소리 들어보면 좀 대충 알 거예요. 청문회 할 때 이게 워낙 엉뚱한 소리 많이 한 게 김종민인데 이분도 이게 586 1964년생이에요. 근데 이거 김종민은 안희정 계보입니다. 안희정.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 논산의 국회의원 논산. 이분이 2010년에 충남 정무부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청와대 대변인도 했더만.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서울대 국문과 나왔어요. 시사저널에 기자를 했어요. 근데 이 김종민이는 운동권은 아닌 것 같아요. 운동권은 지금 이게 안희정이라는 말은 친문 직계잖아. 이재명도 좀 도와주지만 친문 직계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586 운동권을 용퇴해라. 이거는요. 저는 이제 그 지금 이게 민주당의 정청래나 김종민이라 보면 이게 이번 선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이번 선거는 어차피 이재명으로 끝나서 정청래는 그러더라고. 끝났어. 그럼 이게 그 다음에 당권은 누가 잡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방선거나 총선에.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가 대표 나간데 지금 김종민도 당권 잡으려 한다 봐요. 자기도 나가지. 자기도 안희정 되고 친문이니까. 결국에 이재명은 이게 이재명한테 지금 뭐 너 586 다 용퇴해라. 그러면 이게 586에 누가 있습니까? 우상호, 이인영, 송영길 뭐 다 용퇴해라. 이게 선거에 도움 되겠어요? 뭐 윤호중이랑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번 선거 포기하고 다음에 586 다 몰아내고 내가 이게 당권 잡겠다. 이런 게 저는 선거 포기 플러스 차기 당내 권력투쟁.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요. 뭐 말은 맞는 586은 다 퇴장해야죠. 말은 맞고 의도는 그렇다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측에서 김종민을 이렇게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586 과거에 DJ 때도 DJP 연합했을 때 동교동계가 노각 뭐 김옥두 이런 분들 전부 동교동계는 절대 임명직에는 가지 않겠다. 다만 이제 선출직이야 국민이 선택하는 거니까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선언을 해갖고 그것도 상당히 득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청와대 들어가고 장관하면 이 나라가 이제 동교동판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다 안 가겠다고 그걸 또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586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타깃이 되고 있고 뭐 임종석, 이인영, 유은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586들 아닙니까? 운동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집권하더라도 절대 임명직에는 가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이제 586 나이 드신 분들 오래 해먹었으니까 선출직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이렇게 들쑤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게 속보 보면 이재명이도 7인에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이제 그 성남에 7인 모임 있죠. 측근들. 우리도 이게 그 임명직 안 가겠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발표했어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게 김대중 아마 흉내 좀 내는 모양인데. 동교동계가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7명 임명직 안 한다 해서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배지 달마되고 뭐 또 도지사 나가면 되지. 그게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겠어요? 저는 뭐 크게 감동을 안 준다 보고요.
그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종민 발언은 뭐 어떤 의도인지 그거는 정치 투쟁인지 아니면 이게 이번에 어떤 카드 반전 카드인지 뭐 좀 이게 지켜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586은 이게 정말 이제 그 시대적 수명 사명이 다한 거예요. 그럼요. 586은 한마디로 무의도식 하는 자들입니다. 옛날에 젊을 때 뭐 민주운동 좀 했다는 이 훈장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게 울가물가만큼 울가묻잖아요. 정말 이게 국가 유공자부터 뭐 대우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할 만큼 했잖아요. 이 586 무의도식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청산해야지 우리나라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586 중에 저는 정치인만 586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김어준 같은 자들 이런 자에게 청산해야 됩니다. 아니 김어준이 진짜 586이잖아요. 청산이야? 이 지금 이게 방송해가지고 국민 세금을 이게 몇 억 가져갑니까 한 번에? 이런 이게 그 김어준 같은 쓰레기도 이게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될 사람 있어요. 오늘 제가 너무 이게 흥분해가 가져왔는데 바로 이게 손석희입니다. 손석희 야, 아들은 또 손석희. 그 사람 또 웃기대요. 손석희 아들이 네. MBC에 바로 취업이 안 되니 근데 이게 모 경제지로 가가지고 또 이게 모 신문 옮기면 그럼 이게 경력이 있다 보니까 MBC에서 저기 특채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두 번이나 세탁해가지고 경제지에서 일간지로 가가지고 몇 개월, 6개월도 안 됐는데 MBC 온 거예요. 그 경력 세탁을 했네요. 아니 이런 식으로 몇 달마다 옮기 다니는 사람을 MBC가 뽑아줍니까? 이게 완전히 음서제네. 이게 현대판 음서제죠. 이게 노동 귀족의 세습이에요. 참. 야, 이게 MBC 삼노조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손석희처럼 위선적인 언론인, 김어준이 같은 사람들, 또 이렇게 대표적 있잖아요. 그 농객 작가인지 뭔지 뭐 유모씨 있잖아요. 유시민 있잖아요. 유시민. 이런 이게 사회의 암적 존재들, 이런 사람들부터 이게 싹쓸이에요. 그 맞는 거는 맞는 거예요. 맛 칼럼니스트라는 사람 또 하나 있잖아요. 황교익 씨.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이미 이 사람들의 역할은 끝났고요. 지금 이게 사회 기생충처럼 빌붙어 가지고 좀 먹는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다. 이런 게 그 주사파 운동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까처럼 이게 우상호, 임종석, 이인영, 송영길 이런 자들 있잖아요. 전부 이게 정치판에 청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운동권 장기표 씨라든가 이부영, 김근태 씨 이런 사람들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이 86 운동권들은 반미, 반일 그리고 정북 운동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미 문화원 점거하고 무슨 당사 점거하고 그게 그 사람들 한 일 아닙니까? 야, 이게 특히 그 송영길이 그 북한 남침 유도설 있잖아. 이 송영길이 발언은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제 그 신세계 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죠. 정용진 이분이 이제 그 멸공 멸치콩 있잖아. 해시태그 붙이고 멸공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할 때 정말 이게 위기 시에는 선제 타격까지 불사하는 선제 타격 있잖아요. 그 방법뿐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걸 가지고 송영길이가 뭘 했냐. 이걸 가지고 야 6.25가 왜 일어났느냐. 6.25가 이승만이가 뭐 공산주의 멸하자 멸공 뭐 이승만이가 큰 소리 치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냐. 야 저는 이게 북한에서 주장하는 남침 유도설입니다. 남침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송영길이가 북한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게 그 철없는 집권당의 대표가 이렇게 그 안보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능한 대안도 없이 북한 눈치만 보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요.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번 대선은요. 우리 자유파하고요. 저쪽에는 누구냐? 김재명 정권과 싸웁니다. 김재명이에요. 옛날에 제가 문재명이라 했잖아. 근데 이 김재명은 김은 김정의. 김정의가 완전 원통됐더라고. 이번에 거기서 또 뭐 윤석열 물러나라 그런 것까지도 그 뭐 메아리인가 어디 뭐 있잖아요. 북한 선전 매체. 거기서 그러고 나왔더구만요. 그 다음에 그 쟤는 문재인 할 때 쟤.
이재명의 제도 있지만 제. 그다음에 이재명 할 때 명. 결국 이번 대선은 김재명,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 이 일당 있잖아요. 네. 김재명과 우리 자유우파 보수,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있잖아. 정통 주체 세력. 아예 싸움이다. 제2의 6.25처럼 쓰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방송에도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김정은이가 ICBM을 쏘겠다, 뭐 핵실험을 하겠다 해가지고 모라토리움을 파기를 검토를 지시를 했는데, 물론 미국에 대한 압박,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이번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 더 내면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신북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송영길이는 꼭 엑스맨 같아요. 뭐 하는 것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을 도와주는 것,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근데 이거 이준석이하고 50보 100보다 이준석이하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살 걸렸는 그런 것 50보 같습니다. 100보다 예.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가 몸부림을 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거나 또 여론의 흐름, 또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볼 때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35% 안팎의 그런 지지율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